자, 반갑습니다. 보험법 강의를 맡은 김종일 강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손해사정사, 그러니까 비전을 보고선 이렇게, 우리 설명회 자리에 참석을 하셨는데, 1차 과목 중에 하나잖아요, 보험업법이. 그래서 손해사정사 전체 과목 중에서 2차 과목하고 관련성이 제일 적은 과목이 바로 보험업법이에요. 보험업법. 근데 어쨌든 우리 1차를 통과를 해야지만이 2차를 또 시험을 보시니까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는 과목인데, 뭐 혹자들은 다 얘기들 합니다. 보험업법이 암기 과목이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암기 과목이다. 근데 우리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제 상법에 해당되는 보험계약법은 법조문이 100개 남짓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보험업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210개 조문이 되거든요. 이 조문을 암기를 한다. 뭐 사실상 우리 기억력이라고 하는 게 뭐 오랫동안 남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암기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과목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보험업법과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게 초단시간 내에 합격할 수 있게 강의를 또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좀 기대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보험업법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금융과 관련된 법률이잖아요. 뭐 3대 금융기관이라고 해서 은행도 있고, 뭐 증권도 있고, 보험도 있고. 그런데 이 보험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는 법이 이제 보험업법인데, 보험은 결과적으로 금융이에요, 여러분들. 금융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법으로 쭉 풀어나가는 거죠. 보험회사가. 그러면 이 돈과 관련된 부분들은 국민의 돈이잖아요. 고객의 돈. 이 고객의 돈 관련된 부분을 다루는 아주 구체적인 법이 바로 이제 보험업법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험업법을 공부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생각이 내 돈이 아니다. 내 돈이 아닌 돈을 가지고 보험회사가 운영을 하는데 뭔가에 잘못된 일들을 하면 안 되겠죠. 그것들을 시시콜콜 규정한 법이 바로 이제 보험업법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뭐 돈 벌겠다, 장사하겠다, 이런 규정이 아니라, 그죠? 돈이라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건전하고 신뢰감 있고 또 정직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자꾸 이제 암기들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암기할 필요는 거의 없어요. 기존의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선입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험업법은 암기 과목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보험업법 때문에 80점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암기 과목이 아니고 이해를 해야지. 왜 저런 규정들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서 쭉 저랑 같이 진행을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제 목표가 그래요. 저랑 같이 이론 강의, 문제풀이는 이제 각자들 하셔도 되는 거지만은 이론 강의를 한 번 듣고 최소한 80점을 목표로 한다라는 게 제 강의의 지론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 좀 이해하면서 다뤄야 되는 게 바로 이제 보험업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험업법과 관련된 부분들은 아주 보험 실무와 관련된 복잡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지만은 결론은 내 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돈이 아닌 부분들을 어떻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지 규정한 법이 이제 보험법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법률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뭐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 공부 안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법률이 좀 딱딱하죠. 재미도 없고. 특히 이제 보험업법은 말 그대로 보험과 관련된 상품 설명서, 제품 설명서이다 보니까 판례가 거의 없어요. 법조문, 법률 관련된 부분만 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률이 일상적인 보험 실무를 다루는 절차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재밌습니다. 재밌게 좀 풀어나가자라는 게 제 이제 강의 목표이고, 평균 점수를 높이는 1차 과목의 아주 전략 과목입니다. 전략 과목. 우리 세 과목이잖아요, 1차가. 그죠? 평균 60점, 절대평가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과목들의 평균 점수가 50점 나오고, 보험업법이 80점 나오면 합격이죠.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되는 것들은 결국은 2차예요. 2차. 그러면은 1차 과목 중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합격하는데, 2차를 바로 가는데 도움이 되는 과목이 바로 이제 보험업법이다라는 거예요. 재미없게 하면 안 되겠죠. 재밌게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재밌게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이제 보험업과 관련된 시험 문제인 트렌드도 여기에 있는데요. 뭐 법률이 있고 뭐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요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는 학습을 할 건데, 최근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여기 감독 규정이라든지 시행세칙, 이거는 이제 법령이 아니고, 법령은 요 세 가지를 법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령에서 거의 주로 나오다가 요런 부분들이 가끔씩 들어가요. 가끔씩. 자, 요런 부분들, 최신에 뭐 이슈화되는 부분들도 있고 중요한 내용들도 있긴 하지만은, 자, 어쨌든 간에 이슈화되고 중요한 내용들은 뭐 강의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들은 법입니다. 법조문. 첫 번째, 보험업법. 자, 우리 보험업법에서 거의 85%, 90% 가까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법조문 관련된 부분들, 보험업법, 법령 중심으로 공부를 할 거고, 요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 재밌게 좀 풀어나가도록 할 겁니다.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만 보지 마세요. 법하니까 너무 딱딱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보험 관련된 부분들이. 자,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점점 보험업법이 어려워진다라는 평가예요. 보험업법이. 다른 과목, 뭐 이론이라든지 보험계약법, 이것들은 뭐 판례라든지 워낙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이해도 해야 되고, 평균 점수가 꾸준하게 뭐 50, 60 이렇게 포진하고 있었는데, 이 보험업법이 점점 점수대가 떨어지고 있어요.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를 봤더니 제 생각입니다. 암기를 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암기. 그래서 저는 올해 시험이에요. 올해 시험을 봤는데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시험 출제 그 난이도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하지만은 왜 이렇게 쉽게 출제된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여러분들 알면은 쉬운 거예요.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하면 어떻게 이제 보험회사가 보험을 운용을 하는지를 이해를 하면은 너무나 쉽게 출제되더라. 특히 달달달달 암기해서 풀 문제는 3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뭐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좀 쉽게 접근을 좀 해주면 좋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제 빈칸 채우기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나 다라 중에 고르기 문제, 뭐 이런 문제들 많이 봤죠. 이런 문제들은 몇 문제 출제 안 하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이제 사지선다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지선다 문제 중에서 다음 중 맞는 것을 고르시오,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중에서 어떤 문제가 더 쉽게 느껴져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긍정형 문제, 부정형 문제 중에서 부정형 문제가 훨씬 쉬운 거예요. 틀린 거, 하나의 지문만 틀린 것만 찾아내면 되는 거니까. 맞는 것을 고르시오 하면은 1, 2, 3번이 다 틀리고 하나만 맞는 거예요. 틀린 문장들도 상당히 좀 꼬우면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부정형 문제가 가장 쉬운데 다행스러워요. 이제 부정형 묻는 문제가 40문제라고 하면은 35문제가 부정형 문제예요. 그만큼 여러분들 우리가 보험업법은 전략 과목 중에 전략 과목입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단시간 내에 초고득점, 제 목표는 모두 수강하시는 분들의 목표 점수는 90점 이상입니다. 만약에 4문제보다 더 많이 틀렸다라고 하면은 제 수업을 잘 못 따라오신 분이에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우리 다뤄야 될 부분이 이제 보험업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전략 과목으로 90점 이상 여러분들 맞게 해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암기는 가급적이면 제일 마지막으로 미뤄야 돼요. 몇 개 없습니다, 암기할 부분들. 그래서 암기보다는 여러 번 보시면서 보험회사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흐름이 있죠. 흐름, 절차 흐름을 머릿속으로 자꾸 그려보셔야 돼요. 그려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 뭐 출제 비중이 높은 부분을 뭐 당연히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것은 뭐 당연한 말인 건데, 자, 어쨌든 요즘 좀 출제 비중이 여러분들 한 파트에서 집중적으로 나온다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골고루 두루두루 좀 출제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들은 그래도 뭐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보시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출문제는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요. 기출문제를 10년 전 거를 풀어본다? 의미 없습니다. 최근 3년, 4년 전 거까지만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법이라는 게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문제들은 지금 법에 안 맞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출문제 최근 3개년도, 4개년도 정도의 기출문제들은 반드시 좀 풀어보시면은 시험 90점, 90점 나오면은 1차 과목은 통과하는 거잖아요. 보험업법에서.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 다른 과목 과락 나오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다독을 하라고 했는데 혼자 우리 법 공부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여러분들 이론 강의를 시작할 때 이론 강의 하면서 저랑 한 2번 정도는 보시게 될 거예요. 최소한.
두 번 정도. 그러면은 70점, 80점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약 강의를 하면서 또 한 번 보게 될 거고, 문제풀이라고 해서 문제풀이가 그냥 문제만 풀 거냐? 아니에요. 중요한 내용들 정리들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수업 본 과정 쭉 진행하시면은 최소한 4번 정도는 본다. 최소한 4번 정도 본다. 그리고 IQ가 엄청나게 떨어지시는 분 이외에는 그 정도만 보면은 시험장 가시면은 최하 80점은 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보험업법과 관련된 부분에 이제 스트레스를 싹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암기 과목이 아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여러분들한테 보험업법은 재밌고 유쾌한 나를 합격시켜주는 그런 과목으로, 전략 과목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믿고 우리 내년 손해사정사 합격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